안녕하세요, 윤옥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죠? 이렇게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봄은 플랜테리어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거든요. 저는 워낙 식물을 좋아했고 관심이 많았어서 해가 하나도 안 드는 집에서도 어떻게든 식물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끊임없이 시도를 했었고 그만큼 떠내보낸 식물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식물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주 조금 감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플랜테리어는 공간의 크기나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시공 없이 실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인테리어 방법인데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은 쉬워도 하나의 생명이기에 오래 볼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건 또 새로운 문제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분들께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바탕으로 플랜테리어 연출법과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제 기준 키우기 쉬운 식물들은 과습에도 예민하지 않고 건조에도 강하고 양지, 음지 크게 타지 않고 무난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에요. 우선 집에서 중요한 공간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면 큰 식물을 배치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세나 자바, 비파나무를 활용했어요. 이 식물은 드라세나 자바라는 식물인데요. 우연히 인테리어 레퍼런스 사진에 이 나무가 있는 걸 보고 어떤 식물인지 찾아서 구매를 했었어요. 여기서 꿀팁은 레퍼런스 사진에서나 지나가다 예쁜 식물을 발견했는데 어떤 식물인지 궁금할 때 제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네이버 스마트 렌즈 검색이에요. 간편하게 식물 사진만 찍으면 어떤 식물인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식물이 있으실 때는 네이버 스마트 렌즈 한번 활용해보세요. 간편하고 점점 업데이트 되는지 예전보다 훨씬 잘 찾더라고요. 이걸로 안 될 때는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찾고 화훼단지 갔을 때 사장님들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이 드라세나 자바는 얇고 살짝 꼬인 듯한 잎사귀와 자유로운 수영이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빽빽한 잎사귀들을 잘 정리해주면 훨씬 더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정리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꽤 크죠? 이 아이는 반양지, 반음지성 식물이라 해가 많이 들지 않는 환경에서도 키우기 아주 좋습니다. 비교적 흔하지 않으면서 초보자분들도 키우기 쉬워서 플랜테리어 식물로 추천드려요. 비파나무는 키우기 쉬운 듯 아직은 조금 어려운 식물인데요. 수영이 예쁘고 독특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식물이라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노란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비파나무가 있는 집에는 환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파나무 열매와 잎 모두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화훼단지 갔다가 여백이 느껴지는 예쁜 수영에 반해서 데려왔었어요. 플랜테리어로는 흔하지 않은 식물이라 예쁜 수영의 비파나무 발견하시면 한번 데려와서 키워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가구 옆에는 가구의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식물을 둔다면 안정감 있는 배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 비파나무도 옆에 대형 스탠드와 맞춰 배치를 하니까 안정감 있어 보이죠? 여러분도 키가 큰 식물은 이렇게 플로어 스탠드와 함께 배치해보세요. 아래쪽에는 낮은 화분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줬어요. 각각 보스턴 고사리와 셀렘, 나비란입니다. 옆의 높이가 낮은 소파와 매치가 되면서 비파나무의 화분도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다른 식물들과 함께 군집을 이루는 것도 공간을 채우기 좋은 방법입니다. 셀렘은 플랜테리어 식물로 유행한 지 꽤 됐는데요. 그만큼 흔해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주 보이는 식물이지만 이 아이도 금방금방 자라고 어디든 잘 어울리고 참 예뻐서 하나씩은 키워보시길 추천드려요. 대표적으로 호프셀렘과 제나두셀렘이 있는데 호프셀렘은 잎이 큼직하고 제나두셀렘은 잎이 좀 더 좁고 작아요. 둘 다 키워봤는데 저는 제나두셀렘이 키우기 더 쉬웠어요. 셀렘도 반음지에서 잘 자라서 해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식물 구매 팁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주로 화훼단지에 직접 가서 식물을 구매하는 편이고 가끔 조금 희귀한 식물이나 이동이 어려울 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직접 보고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 가늠이 안 되고 수영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크기가 좀 크고 수영이 중요한 아이들은 직접 가서 고르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사이즈가 작고 수영이 중요하지 않은 셀렘, 고사리류는 온라인에서 구매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저는 쉐프렐라와 휘커스 움베르타를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직접 보고 고를 때는 목대가 굵은 것, 가능하다면 줄기가 목질화가 이루어진 것을 고르는 게 좋고 잎사귀를 들쳐 안쪽 줄기 부분과 잎 뒷면에 벌레나 병충해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저는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동네 식물 가게는 이용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식물 가게 사장님들께서 골라오신 아이들이라 예쁜 수영의 나무를 고르거나 다듬는 게 어려우신 분들께는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식물 한두 개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리 넓지 않은 중간 사이즈의 공간이 있다면 존재감이 강한 아이들로 구성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레카야자는 수직 그리고 수평으로도 확장성이 좋아서 이레카야자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넓이의 공간을 커버할 수 있어요. 이레카야자는 빈티지하면서 이국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반음지에 두었는데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 각자의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해가 조금 잘 들지 않는 공간에 조금 큰 식물이 필요하다면 이레카 야자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잎끝이 마르면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바람과 공중 습도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씩 이 미세 분사 분무기로 분사해줍니다. 이 분무기는 안개 분사로 유명한 에어라파 분무기인데 몇 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길게 분사돼서 식물들 공중 습도 높여주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 사이즈의 공간에 두면 좋을 두 번째 식물로는 소철인데요. 뭔가 집에 이런 식물이 있다면 휴양지 분위기도 조금 나기도 하고 여유로워지는 기분이 들 것 같지 않나요? 소철은 과습한 걸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물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으니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을 놓고 나니까 식물들이 너무 한 곳에 모여있는 기분이 든다면 이제 집안에 작은 공간들을 찾아서 작은 식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위, 장식장, 선반, 천장과 책장 사이 등 작은 공간을 채워주며 집 전체에 식물들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에 후마타 고사리와 히메 몬스테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후마타 고사리는 양치 식물이라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 말은 후보들도 잘 키울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거미다리 같은 게 좀 징그러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한데 전 위에 이 아주 얄쌍한 줄기와 그 끝에 달린 잎사귀 모양이 너무 예쁘고 독특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내 책상 위에 올려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환경도 잘 안 타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히메 몬스테라는 많은 식물들 중에 애정이 많이 가는 아이예요. 히메가 일본어로 공주란 뜻인데 이름 때문에 그런지 진짜 여리여리하고 뻗어나가는 모습이 예뻐서 히메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카페 손님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여쭤보는 식물이에요. 히메 몬스테라는 일반 몬스테라와 달리 덩쿨처럼 뻗어나가서 더 유니크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치기 하며 세우기도 하고 늘어뜨리기도 하면서 공간의 포인트로 만들기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저는 옆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허전한 머신 앞쪽을 가려주도록 배치했어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다른 줄기가 있는 곳에 액자 하나를 배치해서 독립적인 오브제들이 아니라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서 공간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예쁜데 심지어 키우기도 정말 쉬워요. 반음지에 두었고 건조에도 강하고 물을 자주 줘도 과습도 없이 잘 자라요. 지금 흙도 얼마 없는데도 정말 많이 자랐어요. 일반 몬스테라는 찐잎을 내려면 양지에 두어야 하는데 히메 몬스테라는 반음지에 있어도 대부분 이 찐잎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예쁘고 키우기 쉬운 효녀 같은 아이예요. 꼭 한번 키워보세요. 식물들을 배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식물을 놓을 수 있는 바닥이 있는 곳에만 식물을 배치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각적인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행잉 플랜트를 활용하면 굳이 키가 높은 식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시선이 닿는 높은 곳에도 식물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저는 행잉 플랜트로 립살리스 카스타를 활용하고 있어요. 좁은 코너나 기둥이 있는데 허전할 때는 액자나 선반 대신 이런 행잉 플랜트 하나만 걸어줘도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식물도 정말 폭풍 성장했는데요. 립살리스는 종이 정말 다양한데 같은 환경에서 립살리스 루비는 1년 정도 됐을 때 죽어버렸고 카스타는 이렇게나 커졌어요. 제 생각에 루비는 해를 등지고 있었고 카스타는 해가 아주 잘 드는 위치에 있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 2년째 되는데 이번에 흰색 꽃도 피워서 정말 신기했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종류는 해가 잘 드는 곳에서 확실히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음지보다는 반음지, 반양지에는 두는 걸 추천드려요. 아스파라거스 스프랭게리도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에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양으로 연출하기가 좋고 여리여리한 잎이 과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서 선반 위에 올려두고 예쁜 오브제들이랑 같이 배치하기도 좋아요. 아스파라거스는 물을 좋아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거든요. 대신 이 화분이 아래 구멍이 뚫린 화분이 아니라서 물을 줘도 다 빠지지 않고 아래에 머물러서 저면 관수 효과로 마르지 않고 잘 자란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음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플랜테리어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플랜테리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플랜테리어를 하려고 할 때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체 공간에서 식물들이 들어갈 공간을 구분하고 공간의 구조적 특성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면적의 공간인지, 옆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책장인지 소파인지, 걸 수 있는지, 바닥에 놓아야 하는지 등 공간의 특성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간을 양지, 반양지, 반음지, 음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줍니다. 인테리어 관점에서 예쁜 위치에 두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자리를 옮겨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물이든 통풍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매일 잠깐씩이라도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고 좁은 집일수록 환기를 잘 해주셔야 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공간의 넓이, 공간의 구조적 특징, 햇빛의 유무 이 3가지만 알고 있어도 플랜테리어의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활용하고 있는 플랜테리어 팁의 일부를 나눠봤는데요. 어딘가 심심하고 비어 보이는 공간에 식물을 하나 턱 놓아두면 금세 생기 넘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하거든요. 식물은 그림이나 소품 그 이상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식물이 눈이 닿는 곳곳에서 보고 싶어서 모아두지 않고 군데군데 놓아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명인 만큼 관리를 해줘야 하기에 제가 딱 감당 가능한 만큼의 식물만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간의 넓이, 공간의 구조적 특징, 햇빛의 유무로 식물을 놓을 공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식물들을 리스트업하고 공간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식물들을 배치한다면 생기 있는 공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어딘가 비어 보이는 아쉬운 공간에 식물 하나 들여보세요. 다음에는 제가 주로 식물을 구매하는 구입처와 식물 관련 쇼핑몰들도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